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로티비 주간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배달 음식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늘어나는 주문에도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인데요. 민간 배달앱의 높은 수수료 부담 때문입니다. 거제시는 경남에서 처음으로 수수료가 없는 공공 배달앱을 선보였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거제의 한 식당. 벨소리와 함께 배달 앱으로 주문이 접수됩니다. 직원들은 주문받은 음식을 도시락에 포장해 배달 대행 업체에 전달합니다. 식당에서 사용 중인 배달 앱은 지난 1일 거제시가 출시한 공공 배달 앱인 배달올 거제. 기존 민간 배달 앱과 비교해 소개 수수료와 가입비가 없어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배달 올거제는 수수료도 없고 가맹비도 없어서 저희 가맹점주들은 되게 지금 환영을 하고 있거든요. 거제 시민들이 배달 올거제를 많이 이용해 주시면 저희들한테도 큰 힘이 되고 서비스도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와 조선업 불황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만들어진 공공 배달 앱 배달올 거제. 경남에서는 처음 선보인 겁니다. 지금까지 거제 지역 462개 업체가 가맹점으로 등록했습니다. 공공 배달 앱은 광고료를 많이 낼수록 맨 앞에 소개되는 민간 앱과 달리 주문자와 가까운 업체부터 이름이 뜹니다. 또 모바일 지역 카페로 결제가 가능해 최대 10%의 할인 혜택까지 주어집니다. 우리 거제시의 배달올 거제를 이용해서 주문하고 배달을 시키고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인센티브 등의 검토를 통해서 우리 많은 시민들이 배달올 거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생각입니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대규모 자본을 투입해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이용자를 유입하는 민간 앱과 경쟁에서 승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배달올 거제의 성공 여부가 경남 지역 공공 배달 앱 확산의 기준점이 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방과 후 초등학생의 돌봄과 교육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다면 학부모의 걱정도 덜 수 있겠죠. 하지만 현실은 수요보다 공간마저 부족한 상황인데요. 전국 최초로 이런 문제를 해결한 맞춤형 거점 통합 돌봄센터가 경남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권정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돌봄교실에서 선생님과 놀이 수업을 하는 학생들. 옆 교실에서는 창의력 수업이 한창입니다. 또 다른 교실에선 방과 후 학교가 진행 중입니다. 자신이 신청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호기심을 채워가는 아이들. 벌써 자신만의 일과표도 만들었습니다. 학교 수업을 하고 돌봄센터에 와서 컴퓨터를 하고 밖에서 봤을 때는 글이 많이 변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교실도 다 없어지고 색칠까지 해놓으니까 좀 신기하고 좀 재미있어 보여요. 그냥. 아는 동생이 있으면 여기 꼭 오라고 하고 싶어요. 돌봄과 방과 후를 통합으로 운영하는 전국 최초의 거점 통합 돌봄센터 늘봄이 문을 열었습니다. 650여 명의 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로 명서초등학교 4층 별관이 리모델링 됐습니다. 각 학교를 돌며 등원을 돕는 통학 차량 운영은 기본. 체계적인 돌봄과 26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눈높이에 맞춘 창의적인 공간도 갖췄습니다. 인근 10개 학교 학생들이 이용하면서 수요에 비해 공간이 부족했던 각 학교 초등 돌봄교실의 한계도 극복했습니다. 특히 기존 1, 2학년에 국한된 돌봄을 4학년까지 넓히고 야간 운영에 급한 돌봄 상황까지 수용한 점은 눈에 띕니다. 보통 돌봄은 1, 2학년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데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이제 대상을 확대를 했고요. 평일 20시까지 저희들이 돌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토요와 수시, 즉 틈새 돌봄이 운영된다는 차이점이 있고요. 한 아이를 키우는데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을 현실화시킨 현장. 경남교육계는 2025년까지 사회적 돌봄의 새 모델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부산 지역 대표 수산물인 고등어가 새로운 특화 브랜드로 육성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잡히는 고등어의 90%가 부산을 거쳐 전국으로 유통되기 때문인데요. 안수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등어 손질이 한창입니다. 기계에서 1차, 숙련된 작업자가 뼈와 내장을 발라내는 2차 작업 후 여러 차례 씻고 소금물에 절이는 과정까지 거치면 깨끗하고 먹기 좋은 고등어가 완성됩니다. 손질을 마치고 얼린 고등어는 무게에 따라 분류한 뒤 최종 판매 상품으로 탄생합니다. 특히 고등어는 모두 20-30분 거리에 있는 경매장에서 새벽 경매를 통해 사와 무엇보다 신선함이 남다릅니다. 전국에서 유통되는 국내산 고등어의 90%가 거래되는 부산. 하지만 고등어 하면 제주도나 안동을 떠올리게 되는 등 그동안 부산과 고등어의 연관성은 다소 낮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부산시와 지역의 수산식품 가공업체들은 부산의 대표 생선이자 시어인 고등어를 지역 특화 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부산 맛고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부산 맛고등어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경매된 걸 바로바로 들어와서 이렇게 작업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신선도 관리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사업단이 꼭 부산의 고등어가 최고라는 것을 한번 증명해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만큼 판로를 개척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업단은 최근 우체국과 손을 잡고 온라인 상품 판매를 시작했으며 판매 일주일 만에 준비 물량의 80% 이상이 소진될 정도로 소비자들의 호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품 생산량을 늘리고 해외까지도 유통망을 넓혀 나갈 계획입니다. 부산시도 관련 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과 상품 개발을 위해서 수산식품 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여 미래 수산식품 먹거리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며 판로 확보 지원을 위해서 온라인 판매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고등어 하면 부산, 또 부산하면 떠오르는 대표 식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고등어. 변화하는 시장의 흐름과 유통 환경에 발맞춰 경쟁력을 다지며 지역 대표 수산식품의 명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20년 전 중국 민항기가 김해 돛대산에 추락한 사고를 계기로 동남권 신공항 건설 논의가 시작됐었죠. 2011년 신공항 건설 자체가 백지화됐다가 2016년에는 김해 신공항으로 추진됐고 지난해에는 사실상 김해 신공항이 백지화됐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으로 결론은 났지만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동남권 관문공항의 본격적인 논의는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경남과 대구 경북을 아우르는 이른바 동남권 신공항 사업 구상이 나왔습니다. 2002년 4월 중국 민항기가 김해 돛대산에 추락한 사고로 안전한 공항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 계기입니다. 하지만 2011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신공항 건설은 백지화됐습니다. 정치 논리로 신공항 건설이 무산됐다며 논란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었던 상황. 2012년 박근혜 정부가 신공항 건설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다시 신공항 논란은 불붙었습니다. 공항의 위치를 놓고 부산 경남은 가덕도를, 대구 경북은 밀양으로 사활을 건 유치 경쟁과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공항의 위치 선정을 위해 2016년 사전 타당성 연구 용역을 벌였는데 당시 용역을 맡은 프랑스 파리공항 공단 엔지니어링이 김해공항 확장안이 최적이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경남 밀양은 2위, 부산 가덕도는 3위로 결과가 나왔는데 당시 가덕도는 경제성이 낮고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발이 컸지만 집권당 소속이던 부산시장, 울산시장, 경남도지사 등이 김해공항의 확장안에 동의하면서 신공항 건설 논란은 일단락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 민주당 지자체장이 잇따라 당선되면서 김해 신공항의 재검증이 공론화됐습니다. 김해 신공항은 안전과 소음 문제로 24시간 관문공항 역할을 할 수 없지만 당시 TK 반발을 우려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김해 신공항 재검증에 대한 국토부의 반발이 이어졌지만 부울경과 국토부가
국무총리실의 검증이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하면서 본격적인 총리실 검증이 시작됐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검증위가 김해공항이 간문공항으로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가장 주요한 요인은 법제처의 유권 해석 결과였습니다. 김해공항에 새로운 활주로를 내려면 충돌 위험이 있는 인근 산을 깎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김해 신공항 안의 백지화로 20년 돌고 돌아 우여곡절 끝에 가덕 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추진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지난 5년 사이 4,400명에 달하는 사천시 청년 인구가 지역을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사천시 인구 유출을 주도하고 있는 것인데 이들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들이 올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천시 전체 인구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해마다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6년 전체 25.4%를 차지하던 만 18세에서 39세 사이 시민은 해마다 1,000명 이상 빠져나가 5년 만에 22.3%로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사천시 전체 인구는 3,800여 명 줄었는데 청년층 인구는 4,400여 명 빠져나가 사실상 인구 유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청년층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교육과 일자리 기반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진학과 취업을 위한 역의 유출이 지속되고 있는 것인데 지난해의 경우 항공산업마저 불황을 겪으면서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대학교가 없고 일자리도 이제 3,000원, 4,000원에 찾기 힘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른 지역으로 좀 많이 나가면 다른 지역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또 들어오기가 힘들어하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첫째는 일자리 부족이죠. 큰 공장이라든지 발전소라든지 이런 게 좀 들어오고 해야 되는데 다 그런 것도 좀 옆으로 딴 지역으로 다 옮겨가고. 사천시는 이 같은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전 부서에 걸쳐 청년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시책들을 마련해 인구 유출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혁신 법무담당관 주도로 모두 24개 세부 과제로 추진되는데 청년 주거와 생활지원 정책, 항공해마로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 취업 정책, 문화활동 지원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용강동의 신축 예정인 청년 임대주택은 효과를 판단해 읍적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고 청년 임대주택이 아니더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세대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호응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상남도에 처음 하는 임대주택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상징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지역에 짓다 보면 또 읍지역에, 면지역에 저희들이 얼마든지 또 내년 또 공무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밖에 정책 수요자인 청년들이 직접 서비스를 설계하는 청년 정책 네트워크와 국민 디자인단의 활동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청년들의 지역 정착 프로그램을 올해 주요 사업 가운데 우선순위에 올려놓은 사천시. 시는 이 시책들과 함께 시민들의 생각을 추가로 수렴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청년층 인구 유입을 포함한 인구정책 대시민 설문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SCS 박성철입니다. 경상국립대가 역사적인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통합 논의,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는데요. 길다면 길었던 통합의 과정, 조진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0수년간 수차례 논의만 이어왔던 경상대와 경남과기대의 통합. 지난 2017년 연합대학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부의 국립대학 혁신지원 사업에 선정되면서 추진 동력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또 대학의 DNA를 새롭게 정립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통합대학의 비전과 목표를 새롭게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측면입니다. 본격적인 통합 논의는 2019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대학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통합 찬반 투표에서 경상대는 70%, 과기대는 60% 이상 찬성표를 던졌고 이를 기반으로 통합추진위원회가 탄생했습니다. 2022년에는 대학 통합 신입생을 모집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후 통합대학의 교명을 놓고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당초 가장 기대를 모았던 경남국립대는 창원 경남대와 유사했고 경상국립대학교는 대통령령에 따라 국립이란 단어를 쓸 수 없도록 돼 있어 상당히 애를 먹어야 했습니다. 결국 교육부와 통합추진위는 긴 협의 끝에
경상국립대 명칭을 사용하기 위한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국립이 설립 주체지만은 쓰도록 하자 해서 최초의 이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의 경상국립대학교입니다. 교명이 정해지자 통합은 더욱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교육부가 두 대학의 통합 계획을 승인했고 곧바로 공동출범 준비위가 꾸려졌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3일 국무회의에서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이 심의 의결되면서 통합을 위한 모든 절차가 끝이 났고 마침내 2일 현판식을 통해 경상국립대학교라는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SCS 조준욱입니다. 경남도가 지역 청년 1,500명에게 10개월간 최대 15만 원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도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30세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임차 보증금 1억 원 이하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공무원, 정부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남도가 올해 대학 입학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장학금은 1인당 200만 원씩 모두 250명에게 주어집니다. 도내 고등학교 졸업생이 대상으로 보호자가 현재 경남에 1년 이상 거주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적 기준은 수능 국영수 중 2개 과목 평균이 3등급 이내이거나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이 국영수 사회과학 중 3개 과목 평균 3등급 이내입니다. 또 2020년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 지원 학생 또는 법정 저소득층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경남도가 서민 자녀들에게 서점에서 책을 사고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교육 지원 카드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70% 이하로 월 소득 인정액 341만 3천 원이 지원 기준입니다. 3월 한 달간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경상남도 교육지원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도내 5만여 명의 학생이 이 교육지원 사업 혜택을 받았습니다. 올해도 진해 군항제를 즐길 수 없게 됐습니다. 창원시가 전국 최대 봄꽃 축제 중 하나인 진해 군항제를 2년 연속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올해 벚꽃 개화가 빨라질 것으로 보고 3월 말부터 4월 초 군항제를 열기로 했지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지 않고 상반기 백신 접종도 많지 않아 군항제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진해 구민의 80%도 군항제 개최에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19 방역에 힘쓰고 있는 의료진을 위해 경남도가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의사와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보건의료 인력과 선별진료소 등에서 코로나19 의심자와 직접 접촉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보통 가구별 소득 수준에 따라 15에서 100% 부담에 이용하는데 대상자들은 10에서 40% 정도만 부담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24시간 근무하는 특성에 맞춰 요일과 시간에 상관없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오는 4월 7일 치러지는 경남도 내 재보궐선거 6곳이 확정됐습니다. 의령군수를 비롯해 의령군 선거구, 고성군 제1선거구, 함영군 선거구 광역의원 3곳과 의령군 다선거구, 함안군 다선거구 기초의원 2곳입니다. 후보자 등록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이틀간이며 선거인 명부는 오는 26일 확정됩니다. 사전투표는 다음 달 2일부터 이틀간이고 선거인이라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재보선 지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